안녕하십니까. 내가 빌린 책 후쿠오카 특파원 김민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내가 빌린 책 성북 길빛도서관 단골 손님 박동훈입니다. 아유,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이만하면 잘 지냈다고 해야죠. 아니, 음, 이 맑은 이 음질로 연결되는 여기가 후쿠오카입니다. 후쿠오카입니까? 네. 아니, 지금 오늘이 4월 6일. 네. 예, 2023년 4월 6일 밤 9시. 그렇죠. 예. 또 짝수달이 돌아왔습니다. 저의 모토는 홀수달에는 열심히 일을 해서 벌어서 그걸로 짝수달에는 어디든 한번 여행을 가자. 홀수달 국내 일주, 짝수달 세계 여행. 이번 달 4월은 학기 중이고 하니까 가까운 데로 후쿠오카 규슈 올레길 걸으러 이쪽으로 와 있습니다. 아니 제가 예전에 네. 한번 규슈 올레길 가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도 깜빡했어요. 그래서 왜 규슈를 가셨지? 어떤 일이지? 잠깐 헷갈렸었어요. 제가 명퇴하고 2021년 한 해 동안 1년 12달 제주를 하면서 제주 올레길을 다 돌았잖아요. 네. 20몇 개 코스를 다 돌았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주 올레길은 다 돌았는데 생각해보니까 올레가 해외로 수출까지 돼 있잖아요. 네. 규슈 올레가 그래서 규슈 올레 한번 걸어봐야겠다 해서 이제 왔는데 그 전에 저는 물론 사실 제가 일본 여행을 많이 좋아해요. 저는 예전에 동경이나 교토 이런 데는 많이 가봤는데 규슈 쪽은 한 번도 안 와가서 이번에 하여튼 후쿠오카로 들어와서 지금 어제 들어와서 이틀째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부럽습니다. 네. 우리 지난주 예고했던 대로 챗GPT 그 책 읽으신 얘기 좀 해주세요. 요즘 유튜브마다 난리야, 챗GPT 가지고. 책은 다 읽었습니다만, 사실 이제, 아직까지는 그렇게 깊이 있는 책이 나올 수가 없죠. 예, 너무 나온 지, 챗GPT 소개된 지 얼마 안 돼서, 그래서 그래도 그나마, 좀 정성 들여서, 또 전문가가 쓰신 책 골라서 이제 보긴 했는데, 사실 책에서 이렇게 좀 줄거놓은 대목 같은 거 없어요? 요거는 내가 한번 꼭 좀 우리 내가 빌린 책 애청자 여러분들께 들려드려야겠다. 이런 대목들. 사실 줄을 긋기는 했는데, 저는 이 책에서 챗GPT의 원리나 AI의 역사나 이런 부분은 굳이 알 필요는 없다 생각이 됐고요. 오케이. 이제 그 줄이는 그냥 도구만 알면 되지 우리가 굳이 증기기관 어떻게 만드는지를 알 필요는 없다 이거지. 네. 가장 좋은 답을 유도하는 최적의 질문 만드는 법, 그러니까 활용하는 법 이쪽을 주로 보십사하고 권하고 싶고요. 오케이. 근데 이게 복잡한 내용은 아니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결국은 여기 이제 넣는 질문을 프롬프트라고 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거를 얼마나 잘 하느냐, 그래서 요 작업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보면은 이 좋은 답을 얻기 위한 거는 생각보다 단순해요. 어떻게 사람끼리도 이렇게 직장에서 이렇게 업무 지시를 할 때 어떻게 해야 좋은 결과가 나오죠? 참을성 있게 계속 모르는 거 있으면 계속 물어봐야 돼. 참을성 있게. 예전엔 사실 그랬잖아요. 예전에 높으신 분들은 부하 직원이 알아서 그분의 마음을 읽어서 그렇지. 이렇게 보고를 해봤다가 역정을 내시면 이거 아니네.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옛날이고 요즘은 그래서 이렇게 누가 뭘 해오면은 역정을 내지 말고 참을성 있게 이건 좀 약간 아쉬운 것 같은데 다른 거 뭐 없을까 해서 다시 돌려보내야지. 요즘은 역정 내면 안 되지. 그러면은 사내 괴롭힘으로 신고당해. AI가 좀 더 발달하면 예전에 상사와 부하 관계일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여기서 상사는 인간이겠지 제발? 그렇죠.
지금은 보니까 애가 말귀를 좀 못 알아들 때도 있어. 맞아. 정말 요즘 신입사원 대하듯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 말은 일단 내가 이걸 왜 묻는지 배경 설명을 잘해야 된다. 배경 설명을 잘해야 된다. 친절하고요. 상세하고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배경 설명을 잘해요. 그 다음에 이 친구한테 롤을 줘야 됩니다. 지금 어떤 롤? 너는 너 챗GPTI 너는 투어 가이드야. 너는 중학교 선생님이야. 너는 어린이 치과에 근무하는 약사야. 그렇구나. 이렇게 명확하게 그 사람의 GPT의 롤을 정의를 해주고 내 배경이 요래, 나의 니즈는 이래. 어떤 이유에서 내가 너한테 지금 질문을 하려 그래. 그래서 이러 그리고 너는 이거고 너는 투어 가이드고 나는 올해 7월 언제부터 언제까지 네덜란드 로테르담에 몇 살짜리 애를 데리고 여행을 갈 거고. 우리 요즘 박동원 부장님이 챗GPT한테 뭐 물어보는지 알겠다. 그래서 너무 좋겠다. 유럽 여행에 대해서 투어 가이드가 챗GPT야? 투어 그렇지는 않아요. 예를 들자니 그런 거고. 그렇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특징 중에 하나가 전에 대화를 기억을 한답니다. 그래서 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보면 궤도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네? 왜 궤도야? 궤도. 이게 길을 내가 원하는 답까지 이르는 길. 궤도를 이탈하지 않도록 초점을 계속 명확하게 유지하면서 묻고 답하고 하는데 그렇구나. 그거를 벗어나지 않도록 내가 계속 질문을 갖다가 살짝 옆으로 나가려고 할 때는 다시 그 궤도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그렇게 질문하고 해서 프롬프트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챗GPT도 결국은 사역 동물이네. 우리가 그 말이나 소처럼 말이나 소들이 원래는 그런 움직임으로 하진 않았지만 언젠가부터 사람들이 우리의 이 원하는 방식대로 얘들이 움직이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길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챗GPT도 어떻게 보면은 사용자가 자신의 어떤 그 필요에 따라서 궤도에 맞춰서 길을 들여야 되네. 딴 데 못 보게 하고 이렇게 앞쪽만 보게 하고. 그렇죠. 방향 정해주고. 그렇죠. 그래서 되게 잘 쓴 그런 질문들의 예들이 막 나와요. 네, 그래서 나오는데 하여튼 그 인내심을 갖고 질문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인내심을 갖고 질문을 한다. 답이 후지다고 승질내지 말고. 그렇지. 이건 내가 잘못 물어봐서 후진 답이 나온 거야. 그렇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계속 갈고 닦으면 멋진 이 좋은 이 조수를 키우게 될 것입니다. 나는 근데 이게 얘기를 들으면서 왜 예전에 이제 나는 항상 피디를 하면서 조연출 한 명 새로 받으면 힘들잖아요, 사실은. 얘한테 일일이 다 가르쳐 줘야 돼. 야, 가서 저기 자료 좀 찾아와 그러면 자료가 어디 있는데 그러면 일단 8층에 올라가면 자료실이 있어. 자료실에 들어가서 오른쪽에 보면 PC가 있어. 앉아서 네가 이걸 하나하나 다 가르쳐 줘야 되잖아. 근데 그랬나요? 우리 때는 그랬죠. 근데 여의도 MBC 시절에는 그랬어요. 근데 얘는 하여튼 적어도 갔다 오는 시간이 금방이잖아. 네. 그러니까 조연출은 시키고 난 다음에 얘가 가서 한참 있다가 와가지고 하는데 그게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시키려다 보면 이제 밤새고 막 그렇게 되는데 챗GPT는 바로바로 내놓으니까 참을성이 훨씬 덜 필요한 것 같다는 거지, 내가 보기에는. 그렇죠. 참을성이 훨씬 덜 필요하겠죠. 덜 필요하고 오히려 우리가 인간이 하여튼 조금만 더 인내심을 기르고 계속 질문을 갖다가 갈고 닦으면 근데 말인즉슨 결국은 유료 결제로 갈 수밖에 없네. 나는 이거 사실은 아직 안 써도 유료 결제 해보신 우리 박동원 부장님의 소감은? 아무래도 요즘에 사용자가 몰리니까 유료로 쓰면 스트레스 좀 덜하죠. 그리고 일단 GPT-4 모델은 유료 결제에서만 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GPT-4가 훨씬 더 좋아? 어느 정도 좋아?
좋다고 하더라고요. 오케이. 예. 아무래도 그 매개변수 뭐 이런 것도 훨씬 많으니까 결국은 뇌가 훨씬 큰 애라는 거잖아요. 더 많은 걸 읽고 보고 한 애라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뭐 그런 기대를 하고 있고 이제 제가 달리2 같은 이미지 생성 AI도 요즘 많이 쓰려고 하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돈을 안 내고 썼더니 이제는 교통체증이 일어나서 잘 못 쓰겠어요. 아, 진짜? 예, 지금 사용자가 많아서 뭐 이런 게 그렇지. 많이 나와서 사람들이 다 인지에 맞고 하는 거지. 쉽지 않아요. 특히 이 이미지 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요즘에 기사들 보시면 네. 기자들도 예전처럼 이미 만들어진 이미지 중에 자기한테 필요한 거 막 뒤지기보다는 프롬프트를 자세히 써가지고 원하는 그림을 뽑아내서 쓰다 보니까 출처 자체가 뭐 예전엔 출처 뭐 어디 셔터스톡 뭐 어디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created by 뭐 미드저니 생성형 뭐 이렇게 된 기사들이 이제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서울 디지털 뭐더라 이 공공기관에서도 이 책 굳이 돈 주고 안 사셔도 되겠어요. 공공기관에서도 서울 디지털 혁신센터인가? 제가 좀 이따 찾아서 알려드릴 텐데. 오케이. 아니, 그거 저기 우리 그 유튜브 댓글이나 팟빵 댓글에 올려주셔도 좋고. 네네네. 듣고 우리가 혹시 그 링크를 받아주기 힘들 때는 링크를 댓글에 올려주시면 그거 보고 우리 찾아갈게요. 그렇게 해야겠네요. 네네네. 거기서 공공기관에서 이 사용법 이거를 굉장히 두꺼운 보고서로 진짜? 예, 내셨더라고요. PDF 파일이야? 그래서 그 PDF 파일로 내셔가지고 굉장히 많이 지금 다운을 받으셨더라고요. 오케이, 알았어. 근데 참, 미안. 갑자기 엉뚱한 얘기인데 PDF 파일 그러니까 내가 이제 전자책을 나는 많이 보잖아요. 네네. 전자책은 사실은 PDF하고 EPUB 중에 EPUB가 훨씬 좋거든. 그렇죠. 왜냐면 EPUB는 글자 활자 크기 이렇게 키우면 다 키울 수 있으니까 PDF 파일은 막 이걸 일일이 다 이렇게 마치 이미지 하나하나니까 이렇게 키워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내가 얼마 전에 전자서점에서 어떤 책 리뷰 보다가 빵 터진 게 그 책이 경제책이거든. 네. 그러니까 다가올 3년 내 경제 미래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내가 여러분들께 알려주겠습니다라고 팍 쓴 책이야. 네. 근데 그게 리뷰가 뭐냐면 다가올 미래를 알려준다면서 책은 전자책을 PDF 파일로 내냐? 그러면서 별 한 개야. 난 너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떻게 감히 미래를 논하면서 EPUB도 아니고 PDF 파일로 올리냐 이거지. 하여튼 시대가 갑작스럽게 확 바뀌고 있어요. 아니 근데 지금 큐슈에 비행기 타고 계셨죠? 야, 세상에 나 진짜 가까워요. 그거 알아요? 후쿠오카에서 동경까지는 500km인가 그런데 후쿠오카에서 부산까지는 200km밖에 안 돼. 맞아요. 그래서 물리적 거리는 사실은 한국이 더 한반도가 후쿠오카 큐슈에서 더 가까운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가 와보니까 한국 분들도 많고요. 오늘 이제 사실 서울에도 비 왔죠. 비 많이 왔어요. 어제 오늘 많이 왔어요. 그래요? 네. 여기도 비가 왔는데 여기는 그렇게 많이 오진 않았는데 여기도 비가 와서 나는 비 오는 날 내가 하는 건 뭐냐면 그 미술관이나 이제 박물관 다니거든요. 네. 그러면 뭐 안에 이제 실내 구경이니까 내가 후쿠오카시 그 박물관 갔다가 그게 한 코너 자체가 도자기 전시를 해놨어요. 네. 후쿠오카 규슈 지방이 옛날서부터 이 일본 내에서 도자기 잘 만드는 고장으로 유명해져. 이유가 뭔지는 아시겠죠? 한국에서 그 도공들을 그렇죠. 제일 쉽게 가까이 그렇죠. 잡아가시나 보네. 임진왜란 때. 네, 우리 조상들이 또 거의 끌려가셔가지고. 자, 근데 여기서 나 또 재미난 걸 했던 게, 저는 항상 왜 여행 다닐 때 책을 읽잖아요. 네. 그 여행지에 관련한 책을 읽는데, 우리 왜 그 예전에 이 박동원 부장님이 추천하셨던 김시덕 작가님 있잖아요. 네.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하는가 그 책의 저자. 네. 사실은 일본에서 전쟁사 그렇죠. 공부하셨던. 맞아요. 네. 일본 역사를 전공하신 분인데 이분이 쓴 책 중에 일본인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 되게 괜찮아요. 아하. 진짜 잘 쓴 책이고,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일본뿐만 아니라 동북아 삼국의 어떤 그 역사에 대해서도 흐름을 쫙 꿰뚫고 이렇게 글을 쓰셨는데, 그 책을 보니까 어떤 대목이 나오냐면, 우리는 왜 임진왜란 때 도공들이 끌려갔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해서 간 도공들 가운데 전쟁 끝나고 나서 조선으로 돌아올 수 있는 어떤 그 기회가 있었대요. 네. 근데 그냥 거기 일본에 남기로 했던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랬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천민이지만 거기 가선 예술가니까, 장인이니까. 와, 잠깐만. 아니, 일본인의 이거 저기 혹시 일본인 이야기 책 읽으신 거 아니죠, 박동원 부장님? 아니, 근데 저는 이제 그 책은 안 읽었는데, 방금 해주신 얘기는 예전에 들은 적이 있어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거예요. 조선에서는 천민인데, 일본 갔더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왜, 사실 도자기 기술이라는 게 원래는 대륙에서부터 전파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고려 청자, 조선 백자라고 하지만, 청나라, 명나라 도자기가 훨씬 더 뛰어나고,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래요? 그리고, 제가 왜냐하면 저는 대만 타이페이에 있는 고궁박물관을 가서 봤잖아요. 고궁박물관 가서 거기에 있는 이 자금성에 소장돼 있던 그 도자기들을 보잖아요. 네. 그러면 좀 많이 겸손해져요. 난 사실 우리가 나도 봤는데? 그러니까 뭐 이렇게 고려 청자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국뽕은 좋긴 한데 네. 냉정하게 얘기해서 우리가 가져온 그 기술들은 사실은 중국에서부터 들어온 것들이고, 자,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는 중국의 기술을 바로 받아들인 그 조선의 도공들을 일본 땅에서 데려왔더니 이들은 완전히 이제 선진 문물을 익힌 기술자, 선진 첨단 기술자들이었던 거죠. 반도체 기술자죠, 뭐. 그렇죠. 그래서 도공들에 대한 그 대우가 아주 좋았고, 아까 그 박동원 부장님 지적하신 대로 조선시대는 사농공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선비가 당연히 제일 위고, 지배계급인 선비가 제일 위고, 그 다음이 농민이란 말이죠. 네. 그리고 그 다음이 공이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농민은 단순히 농사 짓는 것뿐만 아니라 생산 수단을 소유하고 있잖아요. 땅이라고 하는. 농사는 땅이 없으면 못 지으니까. 근데 만약 임진왜란에 누가 끌려갔어. 근데 똑같은 도공이라도 아마 다시 조선 땅으로 돌아가면 아버지가 물려주신 땅이 좀 있어 라고 하는 사람은 돌아왔을 거예요. 근데 그런 땅이 없이 오로지 그러니까 나는 그 옛날에 조선시대 때 왜 그렇게 기술자들이 천대를 받았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들은 조상들한테 물려받은 땅이 없는 사람들인 거야. 땅이 없으니까 농사를 지을 수 없고, 그나마 어떻게든 자기가 몸을 때워서 뭔가를 만드는 기술을 어디 가서 배워서 그걸로 먹고 살아야 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자, 재미난 건 뭐냐면, 그러면 생각해봐요. 두 사람이 있어. 도공이 두 사람인데 둘 다 끌려왔어. 이 일본으로.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나는 이 애놈들한테 끌려와가지고 난 여기서는 무슨 막 하면서 되게 우울해하다가 그냥 비실비실 앓다가 이렇게 병을 얻어 이렇게 가실 수도 있고, 또 한 사람은 나 조선 땅에서는 별로 이렇게 대접 못 받았는데 여기 오니까 첨단 기술자네. 좋아, 그럼 내가 여기서 한번 도자기로 일가를 이루어 보겠어. 실제로 그렇게 해서 조선 도공들이 여기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일가를 이루어서 그 대대손손 이렇게 그 도자기 가문을 일으키 세운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냥 이거 보고 하는 생각은 뭐냐면, 제가 챗GPT에게서 사실 이어가자면, 어떤 변화가 왔을 때 저것 때문에 나는 이제 망했어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여기서 나는 과연 내게 주어진 기회는 무엇일까? 그걸 한번 찾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득. 그럼요. 당연히 그래야지. 그러니까 큐슈 지방에서 후쿠오카시로 가신 거죠, 지금? 네네네. 왜냐하면 이제 공항을 저는 이제 후쿠오카로 들어왔고, 근데 내가 그러니까 너무 그냥 나이브하게 생각했나 봐. 나는 그냥 당연히 큐슈 그러면 후쿠오카로 들어가야 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나중에 보니까 큐슈에도 공항이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레길 걷기 좋은 다른 공항들도 있고 한데, 근데 또 제가 이번에 와서 보고 싶은 건 후쿠오카와 나가사키 두 개 이 큰 도시들을 좀 보고 싶어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올레길은 조금 작은 도시들에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작은 마을들을 걷는 걸 하고, 그래서 오늘 이제 후쿠오카에서 묵고 내일은 나가사키로 이제 넘어갑니다. 나가사키에는 보통
짬뽕? 나가사키 짬뽕. 무식함이네. 제가 무식하게 먹는 것만 떠올랐는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가사키에 그 원폭 관련된 그런 거 있고. 그렇죠. 짬뽕 있고. 그런 건가요? 절대 무식한 얘기가 아닌 게 사실은 나가사키 짬뽕이 네. 이 동북아 삼국에 이 한중일의 이 서민들의 애환이 서려 있는 음식이거든요. 네. 나가사키 짬뽕이. 이게 뭐냐면 나가사키가 원래 이제 에도 막부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원래 이제 일본의 전국시대 때 막 전쟁할 때 3명의 영웅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도요토미 히데요시하고 그 앞에 또 있고 막 이렇게 해서 3명이서 싸우다가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먼저 이제 먹죠. 그리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제 이거를 통일을 하고 난 다음에 했던 게 나는 이제 이 나라의 영토를 넓히겠다 해서 조선과 이제 명을 치려고 하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했다가 이제 박살나고 이순신 장군한테 물론 조선도 그만큼 피해를 입었지만 자 그렇게 하고 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제 물러나고 난 다음에 이걸 보고 이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결정한 건 뭐냐면 쇄국 정책이에요. 우리는 해외로 나가서 저렇게 막 싸우고 이러지 않는다. 우리는 그냥 안에서 쇄국 정책으로 간다라고 했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포르투갈이라든지 네덜란드에서 상선이 자꾸 오고 하니까 맨 첫 번째 개항한 항구가 사실은 나가사키거든요. 네. 근데 나가사키 큐슈 지역이 일본으로 봤을 때는 가장 아래쪽에 있고 그래서 어디가 가깝냐면 한반도랑도 가깝지만 중국이랑도 가까워요. 그래서 중국 화교들이 나가사키에서 많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중국 화교들도 있고 가난한 중국인 유학생들도 옛날에 많이 살았고 그래서 이 가난한 애들이 항상 영양 상태가 좀 이렇게 부실부실하니까 이 중국 요리점을 이제 운영하던 이제 어떤 한 화교 중국분이 저 가난한 유학생들에게 그나마 어떻게든 단백질을 보충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다가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그러니까 먹고 이제 버린 이제 약간 해산물 찌꺼기 같은 거 그러니까 조그만한 오징어 이렇게 막 다리 조각이라든지 원래 이제 큰 거는 먹는데 왜 나머지 막 버리잖아요. 그래서 작은 게 들어가 있구나. 응? 그래서 나가사키 짬뽕 같은 데 작은 게 들어가 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냐면 원래 그러니까 왜 일본식 이 요리점에 가보면 다 이렇게 큼직큼직한 재료들은 다 초밥이라든지 이런 데로 들어가잖아요. 좋은 재료들은. 네. 근데 그러고 나서 남는 것들 있을 거 아니야. 찌끄러기들. 네. 이것들을 그냥 훅다 집어넣고 끓여버린 거야.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근데 재밌는 거는 이게 나가사키에서 짬뽕 그래서 맑은 국물이죠. 네. 근데 이게 한국에 들어왔더니 한국 사람들은 매콤한 걸 좋아하네. 그래서 한국에 들어온 화교들이 나가사키 맑은 짬뽕에다가 고춧가루를 팍팍 풀고 우리식 짬뽕을 만든 거예요. 아니 저는 두 개가 완전히 기원이 다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중국 유학생 나가사키 짬뽕 뭐 이런 스토리는 어디 식당에 써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니 그게 결국은 다시 우리 쪽으로 와서 빨개졌는지는 몰랐네요. 그리고 여기 이 후쿠오카 제가 이제 후쿠오카에서는 꼭 먹어봐야 될 게 후쿠오카 돈코츠 라멘이라고 있어요. 돼지뼈 육수로 아주 위에다가 이렇게 돼지 편육 하나 이렇게 쫙 올려놓는 거 아주 되게 맛있는데 그거하고 또 하나 유명한 게 약간 이제 명란젓을 매콤하게 만든 뭔가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옛날에 한국의 고춧가루 이 김치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다는 이걸 내가 책에서 읽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까운 거야. 한중일이 사실은 교류의 거점이 이곳 나가사키, 후쿠오카, 규슈 지방이었던 거죠. 사실 정말 그러네요. 이 위치 규슈라는 곳이 위치 자체가 정말로 삼국에 이제 가장 가까운 그런 포인트가 많네요.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일본인 이야기도 그렇고 30개 도시로 읽는 일본사라는 책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일본 여행을 오시게 되면 꼭 한번 읽고 오시면 그냥 문득 이렇게 박물관에서 도자기 코너를 보다가도 갑자기 감회가 새로워지고 막 그래요. 아니 이번에 올레길은 며칠 이렇게 걸으세요? 한 지금 3코스 4코스 정도 걸으려고 지금 계획 잡고 있어요. 네. 이게 제주도의 올레길은 이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큐슈의 올레길도 그런 형태인가요? 근데 아까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진 않네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느낌?
아니, 우리 박동원 부장님은 촉이 너무 좋아. 자, 제주도 올레와 큐슈 올레가 다른 게요. 그 성격이 아주 다릅니다. 또 제가 규슈 올레라는 책도 제가 찾아 읽었어요. 어떤 신문사 기자님께서 이렇게 쓰신 책이 있는데, 제주도 올레는 쉽게 얘기하면 민간 차원에서 만든 길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서명숙 이사장님이 언론인으로 활동하시다가 퇴직하고 산티아고 길을 걷고, 산티아고 길을 걷다가 이렇게 고향인 제주에 가서도 이런 멋진 길을 한번 만들어봐야 돼서, 그래서 민간이 주도해서 만든 게 제주 올레길이고요. 네. 자, 그래서 제주 올레길의 특징은 뭐냐면 사실은 유명 관광지는 다 피해 다녀요. 왜냐하면 유명 관광지는 이제 민간에서 만드니까 힘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유명 관광지 안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왜 막 제주 사실 이 원래 1코스가 원래는 섭지코지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거기에 막 이렇게 리조트 생기고 하니까 할 수 없이 거기 피해가지고 막 이렇게 좀 약간 좀 그런 핍박받은 길이 제주 올레길이거든요. 네. 자, 근데 규슈 올레는 기원이 달라요. 뭐냐면 2011년인가요? 그 동일본 대지진 일어나잖아요. 네. 동일본 대지진 이후로 원래 규슈는 한국 관광객들이 많이 가던 곳이었어요. 그렇죠. 부산에서부터 부관페리라 그래서 페리 타고도 그냥 가깝게 갈 수 있는 곳이었으니까. 그래서 한국인 관광객들이 되게 많이 오던 곳이었는데, 동일본 대지진 이후 한국인 관광객 수가 뚝 떨어진 거예요. 급감하니까 관 차원에서 관 차원에서 야, 이거 한국인 관광객들을 우리가 다시 좀 하려면 뭘 할까 봤더니, 한국 사람들이 요즘 제일 핫한 여행 트렌드가 당시로서는 2010년도에 올레길이 제일 핫한 트렌드고, 자, 그러면 저 올레를 우리가 유치를 하자. 그래서 프랜차이즈 금액을 주고 간 거예요. 1년에 1,000만 원씩인가? 제주 올레 재단에다가 규슈에서 돈을 줘요. 아니, 프랜차이즈 돈을 줘요. 그러면 거기서도 그 발음을 그대로 쓰나요? 올레? 그렇죠. 오르레라고 불러요. 오르레고. 오르레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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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르레고. 왜냐면 여기 사람들은 밑에 받침을 일본어에서는 잘 못하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그래서 재미난 건 뭐냐면 관주도다 보니까 유명 관광지를 다 거쳐가요. 왜냐하면 이거는 관에서 이를테면 각 마을마다 가라스 올레라든지 베프 올레라든지 어떤 도시에서 올레길을 만들 때 얘기를 해요. 이거 우리 한국인 관광객들 모으기 위한 거고, 이거 우리 길 내면은 한국인 관광객들 막 난리 날 거야. 자, 관광지 어디 할래? 그러면 다 관광지에서 다 우리 꼭 지나가게 해주세요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구나. 제주 올레길은 그게 아니라 그냥 민간이 알아서 그냥 낸 거고, 심지어 요즘 제주 올레길 가면 약간 슬플 때는 뭐냐면, 무슨 이렇게 좋은 이렇게 길이 이렇게 있으면은 카페 같은 데서 이거 우리 카페 앞으로 저거 사람들 지나가니까 싫은데 그냥 길 딴 데로 해서 핍박을 받는 게 제주 올레거든요. 아유, 그렇게까지 요즘 천대받고 있나요? 제가 지난 몇 달 전에 갔다가 약간 좀 옛날에 코스하고 달라졌는데 하고 좀 느꼈던 게 몇 군데가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게 이제 사유지를 이제 지나가야 되니까. 근데 그런 어떤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근데 규슈는 여기는 그리고 이게 각도 마을마다 경쟁이 붙은 거예요. 왜 경쟁이 붙었냐면 이 제주 올레 재단에서 실사를 먼저 합니다. 가보고 걸어보고 여기는 아직 걷기 그렇게 좋은 길은 아닌 것 같아요. 차도 하고 많이 겹쳐 있고 안 됩니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1년 동안 다시 현청의 공무원들이 딱 다니면서 길을 답사해가지고 어떻게든 새로운 코스를 만들고, 그 다음에 다시 답사단, 마치 왜 우리 엑스포 답사단 가서 이렇게 실사하는 것처럼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막 제수 삼수 해가지고 가고, 자, 그러다 보니까 각 마을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제주도는 왜 시작하면 쭉 그냥 한 방향으로 계속 가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이 도시에도 있고 저 도시에, 그러니까 하루에 3-4시간 안에서 한 마을을 돌고 끝이 나요. 그러니까 원점 회귀하고 하루에 원점 회귀하고 딱 끝이 나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역에 내려서 JR 규슈 레일 패스 있거든요. 네. 그러면 뭐 정해진 기간 동안 몇 번씩 탈 수 있는, 그거 타고 이렇게 내려서 역에 내려서 가방 맡겨놓고 한 3시간, 4시간 걷고 다시, 그러면 그 마을에 있는 관광지들은, 유명한 어떤 이 장소들은, 명소들은 다 올레길 걸으면서 다 돌아보고 딱 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올레꾼들 사이에서 어느 도시에 올레길이 제일 좋으냐를 가지고 이제 서로 또 우리 한국 사람들
종특이잖아요. 네. 베스트 3 뽑고 베스트 5 뽑고 막 이거 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서로 좋은 코스를 개발하려고 현들마다 경쟁이 붙은 거예요. 저는 되게 기대되고 있어요. 지금 이제 규슈 올레는 또 어떤 맛일지. 하여튼 다음 주에 제가 직접 걸어보고 다시 소감을 또 나눠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큐슈를 2012년에 가족 여행으로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그 유후인 베프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또 옆에 무슨 검은 쿠로 무슨 마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관광객들 많이 가는 곳 거기 이제 한 3박 4일 갔다 온 게 이제 단데. 그래서 큐슈에 거기 말고도 원래 이런 게 있다. 그러니까 구석구석 이렇게 다녀볼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거 오늘 처음 알았어요. 아니 저도 책을 읽고 일단 오기는 했는데요. 아마 이번 한 주 이제 일주일 동안 잘 한번 걸어보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와서 다시 한번 느낀 거는 일본은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일본을 뭐 좋아하기도 하지만 일본 책을 제가 많이 읽거든요. 네.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일본 우리보다 앞서가는 고령화에 있어서 우리보다 앞서가는 그렇죠. 사람들이거든.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유교 문화권이고 우리하고 생각이라든지 생활 방식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에서 나온 고령화 대비하는 책들은 조금 우리하고 안 맞을 수도 있어. 왜냐하면 생활 방식이 다르니까. 네. 근데 나는 일본을 여행을 하면서 또는 일본의 책을 읽으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계속 고민을 해보고 질문을 던져볼까 합니다. 그 도서관이나 서점도 들르세요? 야 역시 우리 박동 부장님 진짜 이 집 질문 맛집이야. 나 이거 까먹을 뻔했네. 오늘 내가 저기 낮에 실은 후쿠오카 국립도서관을 갔어요. 후쿠오카 제일 큰 도서관. 후쿠오카 퍼블릭 라이브러리. 역시 우리 특파원, 순회 특파원. 도서관 특파원. 빈정상한 얘기 마지막으로 하고 끝낼게요. 왜 그러면. 또 일본 애들이 또 빈정상하게 했구나. 내가 딱 갔어. 안에 바깥에 이렇게 딱 멋있었어. 그것도 후쿠오카 타워가 있는 되게 이렇게 약간 유원지 같이 되게 좋은 그런 곳이에요. 거기 바로 옆이 또 그 후쿠오카 박물관이고 여러분이 아마 오시면은 박물관 들렀다가 후쿠오카 타워 가는 그 길에 딱 걸어서 3분 거리에 있어요. 도서관이. 그래서 후쿠오카 퍼블릭 라이브러리 오케이 들어가서 딱 바깥에 사진 찍고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안에 또 괜찮아요. 여기 또 일본 그 특유였던 것도 이런 정갈한 맛이 있어 내부가.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딱 찍었는데 직원이 딱 오더니 간나에 대와 샤싱오 덧대와 이케마생 데스네 이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간나에 대와 관내에서는 샤신오 덧대와 사진을 찍는 것은 이케마센 데스네 안 됩니다. 사진을 찍으면 안 됩니다. 관내에서는. 근데 저는 그게 이제 이거 뭐 사실은 제가 잘못했죠. 근데 나는 몰랐으니까. 근데 박동원 부장님, 한국에서 도서관에서 사진 찍으면 안 된다는 룰이 있어요? 없는 것 같은데요. 없어요. 미국 공공도서관도 그렇고 저는 전 세계 도서관을 다 다니잖아요. 네. 도서관에서 사진 찍는 거 하지 말라고 한 데는 저는 사실 이번이 처음이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내가 왜 이걸 이제 나는 이제 문제를 이제 제기를 하냐면 이게 나는 우리가 이제 내가 빌린 책 이 팟캐스트나 유튜브가 국내 도서관 관계자분들도 이제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얘기인데 제가 도곡정보문화도서관 리모델링 할 때 그 자문위원으로 제가 자문회의에 들어간 적이 있어요. 네. 그러면서 관장님이 이 도서관을 리모델링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할 때 제가 딱 한 가지 제안했던 게 뭐냐면 인스타그램업을 한 스팟 하나를 만들자. 그러니까 도서관 어딘가에 인테리어를 너무 이렇게 멋지게 해놔가지고 마치 북카페 왜 예쁜데 해놓은 데는 우리가 가가지고 막 사진 찍어서 올리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고등학생이든 대학생이든 20대 청춘 남녀들이 데이트 와서 그 장소에서는 사진 찍어서 셀카 찍어서 올리면서 나 여기 오늘 도도 왔는데 여기 짱 이쁜 것 같아 라고 올리는 수 있도록 하자. 나는 아까 그 도서관에서 관내에서는 사진 찍으시면 안 됩니다라고 일본 이 도서관 직원이 안내를 할 때 너무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 도서관은 금지 명령을 발화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렇죠. 나는 도서관에서 애들 떠들면 안 돼. 그런 말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내가 어딘가에 갔을 때 그 장소에서 사진을 찍어서 생각해봐요. 헬스클럽이 됐건 맛집이 됐건
어떤 예쁜 호텔이 됐건 거기에서 장소가 예쁘면 거기서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게 그 장소에 가는 또 하나의 동기부여인데 그걸 못 찍게 한다? 나는 이 사람들이 나는 일본인들이 시대의 흐름을 못 읽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조금 했어요. 안타까웠어요, 많이. 그쵸. 예, 사람들이 짧네. 아니, 그냥 제 생각이고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 우리의 도서관은 좀 더 환영하는 모드였으면 좋겠다. 어떤 것이든 도서관에서는,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요 얘기를 반면교사 사례로 드린 거니까요. 또 이거 듣고 또 그거는 좀 너무했네. 이렇게 하실 건 없고요. 어디 가서든 거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빈정상하셔서 안 들어가셨어요? 사진 한 장 찍고 바로 나와버렸어요. 아이고. 우리가 또 실은 마음이 요만해. 좁쌀이야, 실은. 저는 그 일본에 제가 자주 가는 건 아니지만 몇 년에 한 번씩 무슨 이제 일이나 이렇게 기회가 닿아서 갖게 되면 꼭 그 츠타야 서점 도시의 츠타야 서점 한 번씩 가보려고 하거든요. 서점 좋죠. 예. 그래서 또 궁금했어요. 츠타야가 약간 또 다른 항상 그 동네 개성 있는 그 로컬리티를 잘 반영하는 또 그런 데를 많이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도 가보시나 궁금했고요. 그거는 제가 다음 주 통화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은 거기에 아주 유명한 도서관이 또 하나 있어요. 아주 인스타그램업을 유명한 도서관이 있는데 거기 방문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아직 못 가봐서. 알겠습니다. 내일부터 걸으시는 건가요? 모레? 네. 내일부터? 내일 이제 기차 타고 나가사키 갔다가 올레길은 아마 한 2, 3일 뒤부터 걸을 것 같아요. 당분간은 대도시 위주로 여행인지라. 하여튼 몸 건강히 여행 잘 하시고 또 네. 새로운 볼 것 재밌는 에피소드 많이 좀 만드셔서 저희한테 귀로라도. 알겠습니다. 세계 그러면 우리 박동훈 부장님도 또 새 책 많이 또 공부해가지고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예, 사실은 요즘 여름에 갈 곳 정보들 조금씩 모으고 있어요. 예. 나중에 우리 박동훈 특파원님의 또 유럽 이것도 되게, 왜냐하면 또 그건 특히나 아이들 데리고 가는 가족 여행지라 또 다른 색깔의 어떤 여행기가 나올 것 같네요. 기대해 봅니다. 내일 또 맛있는 또 현지 음식 또 그래요. 드시고 내일은 나가사키 짬뽕을 먹어볼 거야. 맛있겠다. 난 나가사키 라면 먹어야겠다. 그래요. 네. 들어가시고 그러면 우린 다음 주에 또 통화로 뵐게요. 예, 굿나잇입니다. 네. 오야스미나사이. 무슨 굿나잇인가요, 그게? 오야스미나사이. 예. 잘 주무세요. 네.